그러면 선생님 먼저 파일을 가지고 와서 스톱이라는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파일 그리고 열기 합니다. 열기. 자, 열기 해서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했었죠. 자, 바탕화면에서 저는 바탕화면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저장한 곳 스톱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자, 얘였었죠. 자, 얘가 이미지가 보통 한 이 정도 되는 이미지네요. 자, 먼저 칠하는 게 색칠하는 거, 색칠하는 거를 지난번에 배웠었는데요. 색칠하는 거를 한번 더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얘를 항상 작업을 할 때 상단에 있는 제목을 끄집어내서 창을 분리해서 하는 게 작업이 편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조금 크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미지가 너무 크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답답하다 그러면 현재의 창, 이미지의 창 자체를 이렇게 늘려놓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손툴 모양이 되면 이렇게 끌면서 작업을 해도 괜찮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미지가 확대된 상태에서 색칠을 할 때 우리 맨 처음에 색칠하기 이미지에다가 색칠을 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똑같습니다. 한번 여기다 STOP라는 곳에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이 툴들 중에서 우리 깡통 모양이 있었죠? 색칠하는 게 여기 깡통 있습니다. 자, 여기 너무 작아요. 얘는 화면을 제가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이 자체가 툴이. 자, 그래서 이 깡통 그냥 확대만 해서 보여드립니다. 깡통을 꾹 누르면 색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페인트 통은 사용해 봤어요. 자, 오늘 이거 사용하고 이거 두 개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깡통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했던 깡통을 선택하고 색상은 전경색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오른쪽에 여기 색상이라고 해서 나오죠. 색상이나 색상 견본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았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색을 추출을 합니다. 저는 전경색 여기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상 피커가 나타났었죠. 자, 그리고 자, 원하는 S자를 원하는 색을 한번 추출하기 위해서 일단 오른쪽에 막대에서 내가 만약에 노란색을 하고 싶어. 그럼 노란색을 먼저 클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여기서 다양한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면 되죠. 얘를 선택을 하면 흐린 노랑이 여기에 선택이 되고 또 이쪽을 선택하면 진한 노랑이 여기에 선택이 돼요. 이곳에 나타나는 색상이 지금 제가 선택하는 색상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만약에 노랑을 다시 이렇게 선택하고 좀 더 이렇게 밝은색 노랑을 한다면 이렇게 밝은색 노랑을 해놓고 확인을 눌러서 자, 마우스에 지금 확대를 하면 안 보이는데요. 깡통의 앞부분에 보면은 이 삼각형이 나오죠. 이 삼각형이 포인터가 되는 부분입니다. 검정색 삼각형. 걔를 색칠할 곳에다가 포인트를 잘 맞추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색상이 되죠. 그래서 STOP를 각각의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돋보기 툴을 누르고 Alt키를 누르고 그냥 클릭하면 확대되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끌어올 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작업을 다시 하시면 되겠죠. 자, 색상 선택하고 자, 그런 것도 한번 잡고 써보셔야지만 익숙해집니다. 자, 색을 하고 다음에 다시 깡통 선택을 해서 또 색을 칠해보고 또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봅니다.
자, 이렇게 색을 칠했어요. 자, 그러면 바깥쪽 흰색 여기도 만약에 내가 칠하고 싶다. 그럼 칠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바깥쪽도 색을 칠해봅니다. 원하는 색을 아무 색이나. 자, 이런 식으로 색이 칠해졌어요. 자, 되셨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색이 칠해졌고 저는 이 하늘, 이 바깥쪽 하늘을 다르게 그라디언트로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색을 칠하는 걸요. 이 바깥쪽을. 자, 그러면 한번 여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영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영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하늘만 선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스톱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 부분만 선택을 한다든가 해야 되겠죠. 자, 저는 그냥 뭐 하늘 바깥쪽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깥쪽 선택하기 위해서 자동 선택 도구를 해도 되고, 자, 자동 선택 도구를 하고, 그 다음에 허용치를 한 50 정도로 넓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경계선과 하늘 배경색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크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클릭하니까 얘가 배경을 여기까지 선택했어요. 자, 이쪽도 저는 또 클릭해서 자, 이게 추가가 되는 거죠. 선택하는 거. 자, 이거 추가를 하면서 허용치는 색상을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만 다 선택되도록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다 선택을 했어요. 안쪽은 선택이 안 되고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바깥쪽만 선택이 됐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되셨을까요? 그럼 바깥쪽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 바깥쪽을 색상을 칠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색깔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그냥 색깔로 바깥쪽을 한번 노란색으로 칠해 볼까요? 자, 그러면 페인트 통 해서 깡통 선택하고 색상을 일단 노란색을 선택하고 자, 원하는 색을 선택하고 깡통으로 여기를 색을 이렇게 칠하면 이 색상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칠해지는 게.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칠했는데 이렇게 칠하지 않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를 되돌리려면 되돌리는 것도 연습해야 되겠죠. 다시 창에 작업 내역을 활성화시켜서 자, 원래대로 선택한 데까지만 갑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자, 어디까지 갔느냐면 페인트통 이거 전에 자동 선택 여기까지 가면 이게 선택이 돼 있는 거죠. 그쵸? 다시 되돌리기를 합니다. 페인트통으로 칠한 거를 취소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갔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작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라디언트 툴은 색을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칠하는 건데요. 여기 그라디언트 도구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클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라디언트 도구가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에 대한 부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메뉴를 보면 이 앞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타나요.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그 그라디언트 편집기에서 색상을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여기 검정색 이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검정하고 흰색. 자, 검정하고 흰색을 선택해 볼게요. 검정하고 흰색을 선택을 해서 이 두 가지 색이 이렇게 선택이 됐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자, 이거 제가 강아지가 낑낑거리네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이게 크레파스 물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색상을 바꾸려면 선생님, 그라디언트를 선택했는데 네. 지금 그라디언트가 안 나오고 그냥 단색으로 나오는데요. 아,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예, 그러면 X를 몇 닫습니다. 선택해야 되나? 네네. 여기서요, 선생님. 여기 네네. 드롭다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이런 게 나타나거나, 그죠? 그라디언트 툴 이렇게 선택하셨나요?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라디언트 도구? 네, 얘를 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위에 옵션 바에
네. 처음에 여기 네모 부분 있죠, 선생님. 네모나 요 삼각형 아무거나 선택을 해봅니다. 이렇게 요런 거 나타나나요, 선생님? 요 파란 그, 계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기본 사양? 네, 뭐 요런 모양, 요걸 하면 이런 모양들은 없나요, 선생님? 네, 그런 모양은 없고 아니면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해도 안 나오나요? 아니면 그 옆에 기본 사양이나 뭐 이런 게 있다면 한번 눌러보세요. 기본 사양 파랑, 보라, 분홍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럼 아무거나 한번 눌러보십니다. 그래서 일단 누르면 네네 이렇게 생긴 막대가 나오면 돼요. 안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안 나오시나요? 네네. 이렇게 생긴 것도 안 나오나요? 이런 네, 메뉴도? 안 나와요. 음, 선생님 저희가 시청해서 드린 CC 버전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네. 저기 그 사서 쓰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나올 텐데요, 선생님. 자, 이상하네요. 이 그라디언트 도구를 누르게 되면, 자, 얘를 누르게 되면, 이 지금 네모 메뉴 중에서 한번 아무 메뉴나 한번 선택을 해서 일단 이렇게 생긴 메뉴들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아무나 합니다. 안 나와요. 지금 단색으로만 나와요. 단색으로만 나와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이런 네. 창만 나오면 돼요. 자, 제가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단색으로만 나와도 이런 창이 네네네. 하나 나타나나요? 네, 네. 편집기에서 아, 단색 네. 그러면 그라디언트 위에. 돼요.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네네. 선생님. 자, 네. 그럼 여기 앞에 하나가 이렇게 크레파스 같은 이게 중지점이라 그러는데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클릭을 아, 하게 되면, 네네네. 네, 클릭을 하게 되면 밑에 색상이 나오고 여기서 클릭을 해도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하셔도 돼요. 네,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이제 창이 뜹니다. 이렇게 색상 피커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색을 일단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원하는 색 아무거나 선택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빨강색을 선택해 볼게요. 그냥 아무거나. 자, 연습이니까.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빨강이 들어가요. 그리고 단색이라서 혹시 여기 오른쪽에도 빨강이 되어 있다면 얘도 클릭을 하고 색상을 원하는 색을 한번 넣어봅니다. 자, 얘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밑에 색상이라고 나온 것을 클릭을 해서 자, 저는 이번에는 파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파란색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색깔이 혼합돼서 나타나요. 이렇게요. 자, 두 가지 색깔이 혼합됐는데 여기다 색상을 하나 더 넣겠다. 그러면 마우스를 이런 경계선이 있는 데다가 손 모양 나왔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한 중지점이 또 생겨요. 그리고 얘를 끌어줘서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다 놓고 얘도 색상을 또 하나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또 이번엔 또 딴 색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넣었어요. 이 세 가지 색상을 넣고 만약에 얘가 나는 얘를 지우고 싶어요. 그럼 이거 선택하고 여기 삭제 있죠. 삭제를 누르면 이거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저는 선생님 여기 뒤에 맨 끝에 있는 걸 한번 우리 흰색으로 한번 노란색으로 바꿔볼까요? 저 노란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노란색이 오늘 많이 선택하네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노란색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해서 색상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빨강과 노랑을 일단 저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놔 보십니다. 자, 얘 밑에는 색상을 선택하고 위에는 얘가 이제 불투명도, 여기 불투명도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 색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편집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자, 얘를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노란색이 더 많이 가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 빨간색을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좀 더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선생님. 확인. 그러면 얘가 이 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요. 제가 투명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은 색을 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거 얘는 이제 선형인데요. 선형으로 색을 칠하겠다는 건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색상이 반은 까맣고 반은 하얘요. 자, 검정색은 이제 시작색이 되는 거예요. 드래그 할 때. 시작색이 여기가 되겠죠. 그쵸? 이쪽에서부터 이쪽이 되니까요. 자, 근데 제가 드래그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라디언트 툴이에요. 얘를 칠하려고 그래요. 근데 선형으로 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그럼 시작점이 이쪽이 되죠. 끝점이 이 밑에가 되겠죠. 그죠? 자,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쪽이 시작점이 되고 이쪽이 끝점이 되죠. 시작점의 색깔이 얘가 나오고 끝점의 색깔이 이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가.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클릭하고 이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끝까지. 그러면은 배경 선택을 해놨으니까 선택이 얘는 선택을 안 했어요. 안쪽은. 배경을 선택을 했더니 배경이 시작색과 끝색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작업 내역에서 여기 자동 선택 있는데 한 단계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위에서 밑으로 이 정도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위에가 짧은 데가 빨강색이 요만큼 나타나고 나머지는 요 끝색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죠? 다시 돌려봅니다. 자, 제가 이쯤에서 드래그를 해봅니다. 자, 이 정도 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절반은 여기 절반. 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안에 스톱이라는 그림은 지금 우리가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얘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깥쪽 영역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자, 다시 돌립니다. 자, 드래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옆에 있는 메뉴를 한번 또 선택해 볼까요? 자, 여기 방사형이라고 있어요. 방사형. 방사형을 선택을 하고 자, 방사형은 안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선생님. 자, 방사형은 제가 한번 여기서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쪽에서 네,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 대각선으로. 자, 그러면 얘가 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방사형이 안쪽에 시작되는 곳이 빨간 점, 그 다음에 바깥쪽이 노란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확인이 안 되면 다시 돌립니다. 자, 요 안에서부터 드래그 해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여기 안 보이죠? 선생님, 여기 이 그림 때문에, 이 이미지 때문에 안 보이죠?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 보이는 데다 살짝 조금만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안쪽에는 빨갛게 되고 바깥쪽은 흰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게 방사형이에요. 자, 다시 돌립니다. 자,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빨간색이 나오고 이쪽이 노란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방사형과 선형의 모양은 드래그 할 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자동 선택으로 뒤돌립니다. 자,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모양이 뭐 들려도 돼요. 선생님들께서 일단 그거 보시면서 익히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모양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자, 세 번째 모양을 선택하고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나 대각선으로 해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랬더니 얘는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표현도 돼요. 다시 한번 자, 제가 위에서 밑으로 자, 위에서 밑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또는 다시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라디언트로요.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음에는 그 옆에 있는 이미지 또 한번 해봅니다. 자, 얘로 자, 그어봅니다. 선생님. 자, 그어봐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또 이렇게 그어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라디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맨 처음에 선형으로 다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선형 선택하고 자, 대각선으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색상이 자, 그어지는 만큼 이게 해졌어요. 지금 이 그라디언트 툴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색상을 혼합할 때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장면과 장면을 혼합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제 이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지만 나머지 작업들이
조금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불투명도가 지금 100이죠, 100.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불투명도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볼까요, 선생님? 이렇게 내려볼게요. 자, 여기 영역에서는 큰 저 반응이 없네요. 그죠? 불투명도가. 자, 해제하고 해볼까요? 자,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예 불투명도를 한번 좀 내려볼게요. 선생님. 한 30이나 35 정도로 하고 다시 드래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드래그. 그러면 지금 현재 색상에 시작색과 끝색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조금 더 높이는 게 좋겠네요. 자, 좀 높여보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높이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본 색하고 지금 그라디언 색하고 조금 혼합하는 거죠.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색상이 좀 완전히 좀 다른 표현이 되겠죠. 원래 밑에 있는 구름과 하늘의 색과 얘하고 혼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라디언트예요. 자, 컨트롤 D 하겠습니다. 컨트롤 D. 자, 색상을 이렇게 깡통으로 단색을 칠하거나 그라디언트 툴로 칠하거나 또는 영역을 선택해서 깡통으로 영역을 칠하거나 또는 그라디언트 툴로 영역을 칠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 자, X를 닫겠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파일, 열기. 우리 지난 시간에 타지마할이 있었죠, 선생님. 타지마할 이미지. 타지마할 이미지 가져봅니다. 만약에 타지마할이 없다, 그러면 아무 이미지나 지금 했던 거 다시 갖고 오셔도 됩니다. 자, 타지마할을 제가 꺼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여기가 아니라 타지마할 있죠? 타지마할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일단 지금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이렇게 해봅니다. 요 타지마할의 이미지 있죠? 요 안에 있는 성, 요거를 색깔을 선생님께서 바꿔보세요. 한번 색상을. 자, 한번 이런 식으로요. 자, 일단 얘를 확대해 놓고 돋보기 툴 클릭해서 이렇게 확대해 놓고 그 다음에 깡통을 선택합니다. 자, 깡통 선택해서 자, 색상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아무 색상이나 바꿔봅니다. 자, 저는 선생님 얘를 예를 들어서 녹색 계통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얘를 색을 칠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색을 칠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불투명도가 있어요. 여기 100% 있잖아요. 그죠? 불투명도를 조금 줄여서 한다든가 그래 여기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불투명도에 따라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아니면 100%를 하겠다. 그럼 100%로 이렇게 칠하면 되죠. 근데 정교하게 칠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교하게 칠하려면 영역을 선택해서 칠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돌립니다. 작업용으로 돌립니다. 자, 돌리시고요. 자, 어디만 색을 칠하시냐면 얘만 한번 영역을 따서 요 머리 위에 부분 있죠, 선생님? 요거 있죠?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해서 얘만 색을 칠해보세요.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서 색상을 깡통으로 선택해서 여기다 색만 얘만 바꿔봅니다. 좀 예쁘게 잘 선택해가지고 여기를 깡통으로 색을 칠해보십니다.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림 확대하는 거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네. 확대는 옆에 보시면 돋보기 툴이 있습니다. 이 돋보기 툴을 클릭을 하시면요. 마우스가 일단 여기 돋보기를 툴을 하게 하면 더하기 화살표가 나와요. 자, 이때는 클릭 하시면은 확대가 되고 Alt 키를 누르시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선생님. 그죠? Alt 키. 그때는 클릭하면 이게 축소가 되고, 그죠, 선생님? 다시 손을 띄고 클릭하면 확대가 되는데 얘를 이동을 하고 싶어요. 확대된 상태에서.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한번 선생님이 이 영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영역을 그냥 아주 쉽게 자석 올가미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추가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클릭을 아무 데서나 해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클릭을 합니다. 얘가 경계선이 하늘색이니까 그냥 쓱쓱쓱 가기만 해도 얘가 색상을 잘 딸 것 같아요. 이렇게 따죠. 땄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머리만 해볼까요? 자, 선생님께서 뭐 머리만 해도 좋고 다른 부분을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빼는 걸로. 자, 빼는 거를 선택. 저는 이번에 자석 올가미 툴 말고 올가미 도구로 요 빼는 거 하나, 둘, 세 번째 옵션이죠. 이걸로 선택을 해서 자, 빼는 거는 여기를 빼겠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주면 여기 빠지겠죠. 요것만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색상으로 칠하면 되죠. 제가 단색으로 일단 연습하기 위해서 모양은 안 예쁘겠지만 자, 원하는 색으로 저는 색을 칠하겠습니다. 자, 원하는 색으로 이 머리를 놓고 그 다음에 깡통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주면 이 색상들만 칠해지겠죠. 얘가 혼합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완전히 칠해지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칠해집니다. 자, 여러 번 눌러주면 다 칠해지겠죠. 그리고 컨트롤 D 또는 선택의 선택 해제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D로 영역을 해제합니다. 자, 안 이쁘게 됐지만 일단 연습이니까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머리도 각각 한번 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이 선택 도구들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선택 도구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저는 올가미 도구로. 이렇게 곡선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올가미 도구로 이 머리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얘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하고 추가로 또 그릴 거니까 이쪽도 클릭을 해서 또 올가미 도구로 또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 두 군데가 선택이 됐어요. 왜? 여기 추가니까요. 색상을 또 딴 걸로 한번 저는 지붕 색깔을 또 딴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자, 깡통을 선택해서 칠하면 되겠죠. 깡통을 선택해서 칠합니다. 이렇게 색상이 여러 가지 혼합색이니까 여러 번 클릭해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도 색을 칠합니다. 자, 이렇게 단색으로 칠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컨트롤 D 했습니다. 자, 컨트롤 D 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번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배경을 선택해서 그라디언트 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자, 배경을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툴로 원하는 색을 3가지 정도 색깔을 넣어서 한번 여기를 배경만 색깔을 한번 넣어보십니다. 2가지로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무지개 색을 넣어도 되고 3가지 색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십니다. 자, 하늘만 나오도록 해보시는 거예요. 하늘만. 자, 연습이 되셨다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마술봉 툴이나 빠른 선택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자동 선택 도구 이 툴은 있지만 빠른 선택 도구가 없으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그냥 자동 선택 도구로 할게요. 그리고 색상이 완전히 구분되니까 그냥 허용치를 크게 50이나 80 할 때 되겠죠. 자, 클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알아서 50만 해줬어도 충분히 선택을 해줬어요. 덜 선택된 것들은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저도 덜 선택된 거를, 자, 얘를 확대를 눌러서, 자, 확대를 누르면 선택 안 된 부분들이 여기 나타나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마술 봉틀로 나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게 제외가 됐네요. 50을 했더니. 자, 그럼 다시 올립니다. 자, 이 올리고 허용치를 작게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는. 그죠? 자, 저는 얘를 허용치를 한 20 정도로 주겠습니다. 20 정도로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 선택이 돼요. 그죠? 그리고 옆에도 여기도 선택을 하고 안 된 거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허용치를 작게 주느냐 아니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리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스페이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택 안 된 거 여기도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선택이 됐죠? 자, 그리고 빼줘야 될 때가 있나 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르고 손 모양으로 이렇게 끌어줍니다. 보니까 여기 덜 선택됐어요. 자, 그쵸? 자, 얘네들은 여기 빼줘야 돼요. 제가 배경을 여기까지 선택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빼줘야 될 것은 빼기를 선택하고 이때는 빼기를 이 그라디언트 도구보다는 다른 걸로 저는 얘를 빼주는 거를 그냥 올가미 도구로 할게요. 그냥 올가미 도구가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빼주겠다 그러면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라면 여기 빠지겠죠. 얘도 빠져야 될 거는 이렇게 해서 빼고 동그라미로. 자, 얘도 좀 빼야 돼요. 위에 뭐 이렇게 피레침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뺍니다. 저는. 자, 이거 좀 잘못했으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다시 필요하면 이렇게 빼는 거는 빼주고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뺐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원래 크기대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돋보기에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면 원래 크기대로 얘가 돌아와요. 돋보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배경만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죠? 배경만 선택이 됐으니까 그라디언트 도구로 2가지 색이나 3가지 색으로 제가 하자 그랬어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라디언트 도구에서 제가 여기를 클릭했을 때 위에 만들어 놓은 그 샘플들이 있어요. 이 샘플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샘플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샘플이 선택이 되면 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어떤 형태로 그리겠느냐 선택하면 되죠. 이 옵션 중에서. 그리고 불투명도는 저는 그냥 100%로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드래그를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여기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잘 마음에 안 든다, 되돌리기 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되셨다면 쌤이 여기 있죠. 여기 안에. 요 안에 쪽도 한번 색상이 파란색과 뭐 이렇게 파란색이나 흰색이 겹쳐서 여기를 약간 비치도록 하는데 색상을 좀 다르게 아니면 녹색으로 해서 이렇게 불투명도를 낮춰가지고 그라디언트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 여기도 영역을 선택하시려면 이제 얘 같은 영역은 어떤 게 좋아요? 여기 올가미 도구에서 다각형 도구, 직선으로 된 건 다각형 도구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얘를 선택하고 제가 이쪽에서부터 클릭을 합니다. 물 부분부터요. 이렇게 클릭하고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선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대충 클릭. 끝까지 와서 클릭해도 되겠죠? 클릭. 그 다음에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을 했어요. 여기까지 더블 클릭이 좀 안 됐나요? 더블 클릭. 해서 나오면 다시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얘 계속하면은 계속 이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다시 한번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라디언트 도구, 그 다음에 위에 선택을 해서 편집으로 들어갈 때는 여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색상을 여기서 선생님께서 원하는 색을 또 선택을 합니다. 자, 저는 원하는 색을 만약에 여기를 조금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파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넣어봅니다. 자, 좀 진한 파랑을 넣어도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지우겠습니다. 자, 삭제. 그럼 맨 끝에는 흰색으로 넣어볼까요? 그냥 흰색으로. 자, 흰색. 자, 색상 피커에서 흰색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색을 하셔도 돼요. 노란색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분홍색으로 해도 되고 빨강색으로 해도 좋습니다. 자, 저는 그냥 흰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얘를 좀 흰색을 더 많이 하겠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제가 여기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넣을 건데 불투명도를 좀 낮추겠어요. 불투명도를 좀 많이 낮추겠습니다. 한 20, 30 정도 해서 자, 제가 파란색이 이 밑에가 진하게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해보면 되고 위에서부터 나오려면 위에서부터 드래그 하면 되죠. 그럼 저는 여기서 선생님이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불투명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취소를 하고 여기까지 해놓고 얘를 조금 더 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적어했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좀 더 진하게 한 번 더 하면 더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더 나오죠. 색깔이 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여기까지 놓고 불투명도를 선택하고 예쁘진 않아요. 색상이. 이걸로 해볼까요? 네, 이걸로 하고 여기서 저는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색상이 흰색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으로. 자, 다른 색으로. 자, 선택하고 아까 편집했던 거를 흰색이 아니라 딴 색으로 넣어줍니다. 자, 딴 색으로 자, 고쳐서 연습을 해봅니다. 자, 아무 색이나 이제 이런 색을 넣었어요.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자, 다시 드래그 합니다. 자, 저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방사형이기 때문에요. 자, 선형을 하면 이렇게 하면 선형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밑에 색상을 누르니까 저는 네. 색상보다 전경, 배경, 사용자 색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사용자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용자 색상으로. 사용자요. 네. 어쨌든 이런 모양만 있으면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라디언트 편집하는 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사용자 정의로 되어 있죠. 제가. 선생님. 그죠? 네. 네. 이 모양에서 밑에 있는 이 중집정을 선택을 해서 추가해서 여러 가지 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선생님 이런 거를 선택했어요. 요거. 색깔 이렇게 놓고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마음에 안 들면. 그죠? 이런 모양이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 그런데 이거 그라디언트 이용해 보면은요. 네. 단색하고 노이즈가 있는데 어떤 걸 네. 해야 되나? 단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노이즈라 단색으로?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섞인 거, 먼지 같은 뭐 이런 부분 이렇게 그런 게 섞인 거고, 예, 단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습이 되면 컨트롤 D 합니다. 그리고 얘는 X로 닫습니다, 선생님. 색칠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단색과 그라디언트를 연습을 해봤어요. 그럼 레이어를 조금 한번 자, 얘 X로 닫고 저장 안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이번에는 이제 레이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개념을 잡아볼 건데요. 자, 잠깐만요. 일단 열기 합니다. 열기.
식탁 가져올게요, 선생님. 식탁. 자, 식탁 아까 했던 거. 식탁을 가져옵니다. 자, 식탁 그림 가지고 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받아놨던 사과하고 또 오렌지인가 2개 있었죠. 걔도 가져올게요. 자, 파일, 열기. 자, 열기. 저는 사진 폴더에 오렌지를 다 있으니까. 버렸거든요. 다시 받을게요. 네. 지난번에 받은 사과 오렌지를 다 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럼 네, 사과, 오렌지 뭐 아무거나 좀 받으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사과하고 오렌지하고 저는 선생님 2개를 선택을 하려면 얘 선택하고 자,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면 2개 선택되죠. 그리고 열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받으실 동안 좀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림을 뭐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자, 조금 기다릴게요, 선생님. 자, 오늘은 레이어에 대한 개념만 잘 잡으시면 되세요. 사진을 그림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레이어가 기본이기 때문에 자, 포토샵에서 이 층이라는 개념, 그것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다 받으시면 선생님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받으시는 동안 제가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어라는 것은 층을 의미해요. 층이요. 그래서 제가 음성어를 일단 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라는 것은 포토샵에서 층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각 층에 해당하는 레이어는 이미지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지 그림이요. 각 층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층의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층의 이미지는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죠. 그래서 그림들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지금 식탁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밑에 층에는 요 식탁 하나만 그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층에는 요 의자 하나를 그렸어요. 그 다음 층에는 이 의자 하나를 그렸어요. 그러면 식탁을 수정을 하려면 식탁 그림만 선택해서 얘를 수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자만 수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의자만 선택하면 편하게 수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받았습니다. 네, 받으셨어요. 자, 이렇게 네. 가지고 오세요, 선생님. 모두 오렌지하고 가져옵니다. 2개 다 가져오나요? 네, 2개 다 가져오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원본 그림을 우리가 이 식탁 그림에다가 놓고 이 사과를 이 식탁 위에다가 얹혀 놓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일단 사과에 필요한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전체를 선택을 해서 여기다 갖다 놓을까요? 자, 그럼 일단 사과에 필요한 영역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사과만 선택될 수 있도록 이 사과만 선택 영역 툴을 선택 툴을 이용해 가지고 선택하셔야 되겠죠. 밖에 배경을 선택해서 반전을 시켜서 사과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과만 선택하든지 해서 어쨌든 영역을 사과만 선택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으면 배경이 지금 흰색이니까 저는 배경을 선택해서 반전을 하겠어요. 자,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자, 저는 자동 선택 도구로 해도 되고 빠른 선택 도구로 해도 되겠죠. 제가 빠른 선택 도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른 선택 도구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옵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 추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영역에 추가를 하고 이 크기는 원하는 대로 반경을 더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전 좀 크게 할게요. 그랬더니 클릭을 했더니 얘가 이만큼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흰색에 비슷한 부분을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내역에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로 잘못된 거는 작업 내역에서 되돌리면 되죠. 자, 클릭을 했어요. 근데 이만큼 선택됐네요. 더 선택돼서 할 수 없어요. 그냥 일단 합니다.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깥쪽 영역을 선택을 했는데 얘는 여기 제외하고 싶어요. 제외하는 거 하면 되죠. 자, 저는 제외는 항상 거의 이제 올가미 툴로 합니다. 그냥 올가미 툴 선택하고 제외 옵션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 부분은 빼줘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냥 동그라미를 해주면 여기 빠지겠죠. 여기가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빼겠습니다. 이 밑에도 저는 얘도 이 부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그려줘야 되는데 자, 여기 뺐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빼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되는데 추가해요 선생님. 그죠? 반전할 거니까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역을 저는 추가합니다. 대충. 네, 엉뚱하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넣어줘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여기도 추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배경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사과를 선택하려면 지금 배경 선택했으니까 반전시켜야 되죠. 그 반전시키는 게 Shift Ctrl I 여기에 보면 선택을 누르시게 되면 Shift Ctrl I 여기 있죠. 얘를 Shift Ctrl을 누르고 I를 누르든지 아니면 이 반전을 누릅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과 영역만 선택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동도구로 자, 여기 이동도구 있죠? 여기 이동도구로 창과 창에서는 이동도구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끌고 일로 옵니다. 이쪽 그림으로 식탁 그림으로. 그러면 여기 오죠, 선생님. 그죠? 여기 왔어요. 그리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을 합니다. 컨트롤 T. 자,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대각선으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가로 세로의 폭이 변형이 안 되면서 그냥 이게 똑바로 줄여져요. 이렇게 Shift를 누르고 하시면요. 그리고 이렇게 갖다가 놓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사과를 여기다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크기 조절을 다시 하고 너무 크면 이렇게 놓고 엔터 하면은 사과가 여기 들어갔어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X를 닫으면 되죠. 이미지가 이제 여기 아니요 하고요. 자, 그러면 식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식탁 이미지 얘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컴퓨터가 인식하게 하려면 이 위에 제목 표시지를 눌러줘야 되겠죠. 여기를 눌렀어요. 그러면 반드시 봐야 될 게 이 레이어라는 패널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레이어 팔레트. 이거죠. 레이어 팔레트. 레이어 팔레트를 보게 되면 식탁이 배경이 맨 밑에 층에 있어요. 이 그림이. 그쵸?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금 종이를 보게 되면 얘는 투명 비닐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사과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사과는 보이고 투명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그림이 보이겠죠. 비닐 종이에 얘 그림이 그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과는 비닐 종이에 사과는 이미지는 보이고 그 밑에 있는 이 투명 종이는 비닐 종이에 있는 건 밑에 그림이 보이겠죠. 이게 층이에요. 말하자면 맨 밑에 있는 층, 그 위에 층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반드시 얘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려면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 도구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리고 배경을 고쳐야겠다 하면 배경을 선택을 하고
이때는 배경을 선택하고 얘를 색을 칠한다고 선생님들은 칠하지 말아보세요. 제가 만약에 보세요. 배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페인트 통을 선택해서 얘를 칠해봐요. 자, 얘가 색이 칠해지죠? 그죠?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네, 돌렸어요. 이거 돌렸어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제가 얘를 여기서 이렇게 색을 칠하면 여기 색이 칠해지겠죠? 사과에. 그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작업을 할 때 어떤 층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느냐 그거예요. 돌리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이렇게 돌렸어요. 자, 그런데 자, 이동 도구로 해서 제가 여기다 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해서 얘를 선택하거나 이 이미지를 선택하거나 하면 얘가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게 하려면 이동 도구에서 이 자동 선택이라고 있는 것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얘가 레이어를 이미지만 선택해도 레이어를 자동으로 선택해요. 보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 이동 도구입니다. 자동 선택 도구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얘를 이렇게 끌으면 얘가 레이어가 얘를 선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배경을 제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 배경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거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걸 끌으면 안 끌어지잖아요. 배경이니까 잠겨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를 해제했어요. 체크 해제하고 제가 사과를 이거 선택해도 사과 안 선택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동 도구는 체크가 되어 있을 때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미지들을 자기가 알아서 레이어를 선택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의미는 아시겠죠? 자,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절도 하고 얘에 대한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자, 엔터하고 자, 이번 오렌지도 한번 갖다 놔볼까요, 선생님? 오렌지도. 자, 오렌지도 이 부분을 따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전 조금 기다렸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나 아니면 이 색상들이 지금 오렌지 색깔, 이파리 색깔이나 이런 게 배경이랑 선명하게 다르니까 그냥 오렌지를 선택해도 되고 배경을 선택해도 되고 선생님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이번에는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로. 자, 그리고 허용치는 한 30 정도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했어요. 자, 그리고 빼기가 됐네요. 이거 추가로 해야 되겠죠? 추가를 하고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 해서 다 선택을 합니다. 완전히 선택이 될 때까지. 자, 클릭을 계속 누릅니다. 조금 더 해줘도 되겠어요. 자, 40 하고 엔터하고 눌러줍니다. 자, 클릭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색상을 같은 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눌러주면 되겠죠. 자, 얘 하다가 이거 너무 번거로워. 다른 툴을 선택해서 하셔도 되죠. 그죠? 여기서 이어서 플러스를 누르고 이어서 또 선택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 선택이 아니면 동그라미 툴, 뭐죠? 올가미 도구랑 자석 올가미 도구로 해도 됩니다. 자, 두 가지로 추가를 했더니 영역이 선택이 됐어요. 자, 이동 도구로 하는 거죠. 옮기는 거 항상. 이동 도구로 끌어서 갖고 옵니다. 자, 끌어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 위에 올라갔어요. 자, 얘는 필요 없으니까 X를 닫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레이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 패널을 보게 되면 지금 레이어 패널에 자, 맨 밑에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이어가 있어요. 여기 사과가 있어요. 얘는 지금 오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사과가 덮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막 내려봅니다. 이 레이어를 밑으로 내립니다. 맨 밑에 배경이 있고 그 위에 오렌지 그림이 있으니까 오렌지 그림이 되고 그 위에 메뉴에 사과가 있으니까 사과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층이요. 이게 레이어라는 거예요. 이 층이, 이미지 층이.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자, 여기서 선택 도구가, 지금 이동 도구가 자동 선택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선택하면 레이어가 사과를 선택하고, 오렌지를 선택하면 레이어가 이 오렌지를 선택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얘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자, 오렌지를 선택해 놓고 얘에 대해서 크기 조절하면 되죠. 컨트롤 T 하고 크기 조절을 합니다.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비율을 그대로 가지고 합니다. 이동을 해서 제가 오렌지를 여기다 놨어요. 이렇게. 자, 여기다 놓고 엔터 하고 사과를 그 옆에다 또 갖다 놓고 싶어요. 여기다 사과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또 크기 조절도 사과를 다시 하겠다. 그럼 다시 하면 되겠죠. 엔터 하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과가 없었고 오렌지도 없었는데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합성이 되시는 거예요. 즉 레이어라는 것은 이렇게 층을 이미지를 각각의 이미지를 올려놓고 만약에 제가 선생님 여기서 사과를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사과가 어떤 거예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직접 사과를 그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종이 하나에다가 배경에다가. 그럼 사과만 버리려면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버리기 힘들겠죠.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근데 또 변형을 하려고 그래도 이미 만들어진 그림에서는 변형하기도 힘들 거예요. 완성을 해놨다면.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사과를 저는 버려야겠다. 그러면 이 사과를 버리면 이 레이어를 버리면 되죠. 밑에 휴지통 있죠. 여기 휴지통. 자, 레이어에 보면 휴지통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 이 하면 이거 사과가 없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자, 사과 없어졌어요. 그러면 얘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번에는 이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이름을 바꾸려면 여기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알아보기 쉽게. 자, 여기다 오렌지 이렇게 써볼까요? 자, 오렌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큰 클릭하면 자, 레이어에 알아보기 쉽게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렌지를 선택하고 맨 밑에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 여기 종이가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게 레이어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렌지 위에다가 종이 한 장을 또 올려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올려볼게요. 클릭을 합니다. 투명 종이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죠? 투명 종이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한번? 뭘로? 연필로 그려도 되고 브러쉬로 그려도 되죠. 자, 왼쪽에서 브러쉬 도구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브러쉬를 선택하고 자, 브러쉬에서 브러쉬 크기를 선택을 하고 브러쉬 종류 굉장히 많죠? 자, 여기서 지난번에 우리 이거 브러쉬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쵸? 단풍잎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단풍잎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자, 제가 만약에 마우스가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거나 그럴 때는 캡슐러키를 누르면 이렇게 더하기가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캡슐러키 눌렀을 때 이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양이 포인터가 이상하다. 그럼 캡슐러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브러쉬로 단풍잎을 그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색상을 선택하면 되죠. 색상을 밑에서 정경색을 선택해서 단풍잎 색깔을 전 빨강색을 한번 일단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한번 그냥 바닥에다 해볼까요? 자, 바닥에다 이렇게 그려봅니다. 또 색상을 딴 걸로 해서 그려봅니다. 자, 아무 색이나 자, 이제 파란색도 같이 섞어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렸어요. 또 다른 색도 그려볼까요? 자, 노란색도 그려봅니다. 자, 노란색도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막 그렸어요. 해놨어요. 지금 현재 얘는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이 레이어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그럼 얘 눈을 감겨볼까요? 자, 작업할 때 나 이거 없게끔 해보고 이 밑에 그림이 어떻게 수정할지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누르면 여기 없어지죠.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눈을 띄워봅니다. 예, 나타났어요. 자, 배경도 자, 오렌지 없애보죠. 자, 안 나타나요. 자, 있는데 안 보이게만 하는 거예요. 작업하기 편하게.
자, 얘도 눈을 감겨볼까요? 자, 얘만 나오죠. 위에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즉 그림을 겹쳐놓고 각각 레이어가 이렇게 이미지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각각의 층을 수정할 때는 그 레이어를 선택해서 또 얘를 선택해서 수정할 수 있겠죠. 자, 제가 선생님 얘를 그림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브러쉬를 또 딴 거 해볼까요? 자, 브러쉬를 이번에는 위에서 풀도 넣어볼까요? 풀? 자, 풀도 넣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풀색도 넣고 풀색을 저는 이번에는 좀 파란색을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넣고 자, 여기서 이쪽에다가 한번 옆에다 드래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얘네들이랑 어떻게 어울리나 보기 위해서 눈을 띄어서 보면은 뭐 하나의 작품이 완성이 됐겠죠. 이렇게. 그리고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레이어를 놓고 이렇게 합성이 된다는 거죠. 필요 없는 거는 요거 삭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거 삭제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레이어는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는 영역을 정해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완성을 하고 싶어요. 이미지로. 그럼 얘를 완전히 하나로 레이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맨 위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볼까요? 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나서 보이는 아래 레이어와 병합이라는 것도 있고 보이는 레이어와 병합이 있고 배경으로 이미지를 병합하는 것도 있어요. 아래 레이어와 병합한다는 것은 이 두 개를 합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는 레이어, 이건 다 보이죠? 눈을 감겨놨다면 안 보이는 레이어는 빼고 눈을 떼어놓은 다 보이는 레이어를 병합하겠다는 얘기고 배경으로 한다면 지금 전체 배경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배경으로 해볼까요? 자, 배경으로 병합을 했어요. 여기가 하나예요. 이제 얘 별도로 수정이 안 돼요, 선생님. 그림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병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도 되고 아니면 직접 그냥 파일 웹용으로 저장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저장을 해도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을까요? 자, 레이어에 대한 개념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X를 닫습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 해놨던 거 배경 그림 가져와 볼게요, 선생님. 파일, 열기, 배경 그림. 바탕화면에 배경 그림 받아놨죠? 자, 배경 그림 하나 가져옵니다. 배경 그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다 놓고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파일, 열기, 하늘도 가지고 옵니다. 아까 하늘도 있었죠? 하늘을 가져옵니다. 자, 하늘도 가져왔어요. 자, 두 개가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늘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하늘을 가지고 옵니다. 자, 하늘에서 자, 선생님들께서 여기 하늘에 이 배경 있죠? 이 배경을 만약에 나는 그라디언트로 놓고 싶어요. 근데 저는 아까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다 직접 넣어봤어요. 그쵸? 근데 얘를 똑같은 거를 위에다 놓고 그라디언트로 한번 넣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을 원래대로 살리면서 혹시 한번 그라디언트 툴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쵸?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얘를 동일한 거를 복사하려면 배경을 선택하고 이 배경을 끌고 여기 생성하는 데로 가면은 똑같은 게 4번이 생겨요. 자, 끌어볼까요, 선생님? 여기 끌어서 생성하는 거, 휴지통 옆에 있는 거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똑같은 배경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원본이고 얘는 지금 복사해 놓은 겁니다. 그죠? 복사해 놓은 거에다가 한번 그라디언트 도구를 한번 이용해서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도구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다음 시간 말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문자 입력하는 부분을 이미지에다 문자 입력하는 걸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다 마스크 기능을 레이어 마스크 기능을 이용해서 진짜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걸 배울 건데요. 자, 일단은 레이어에 대한 개념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 이 정도만 오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배경 4번에다가 그라디언트 도구를 한번 이용해서 자, 이 색 여기를 좀 바꿔보죠. 자, 그러면 그라디언트 여기서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자, 그라디언트 이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얘에 대해서 위에서 클릭을 해서 자, 이 중에서 선생님 제가 아무 색이나 한번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모양이 있으면 그냥 이걸 선택을 해보세요. 근데 모양이 없다. 모양이 없다 그러면 모양이 없으면 그냥 여기 색상들을 하나하나 바꾸시면 되죠. 그죠? 하나하나 바꿔보세요. 하나하나 바꾸시고요. 얘를 해도 되고 아무거나 여기 색상들을 이렇게 해서 그라디언트를 만듭니다. 자, 없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기다려볼게요. 자, 얘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자, 확인을 합니다. 자,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불투명도 있죠, 선생님. 불투명도를 안 하면 여기 굉장히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완전히 없어지겠죠,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넣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불투명도를 한 40 정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한번 내버려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밑으로 한 이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네. 자, 다시 돌려볼게요. 자, 돌려봅니다. 자, 여기 왔어요. 자, 저는 여기서 짧게만 해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완전히, 사실 이거를, 나중에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밑에 거랑 잘 합성되게끔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것만 배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 거. 자, 다시 한번 돌립니다. 자, 가르쳐 드리면 좋겠는데,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넣는 것만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러면 이런 색으로 변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긋는 거에 따라서 자, 선생님 제가 얘를 넣고 다시 여기서 안쪽에서 이렇게 해봅니다.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분위기 달라졌죠? 자, 제가 방사형으로 했을 때와 선형으로 했을 때가 드래그 했을 때가 다 틀려요. 여기다 이렇게 했을 때 틀리죠. 아까 해봤죠. 이렇게 넣었을 때. 자, 또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다시 하늘을 놓고 자, 그라디언트 도구를 연습합니다. 자, 여기 선택하고 다시 한번 검정 흰색을 놓고 검정 흰색을 놓고 자, 여기서 색상 자, 원하는 색깔 선택 자, 원하는 색깔 하나 선택 자, 아무거나 자, 선택 자, 저 이렇게 흰색과 이렇게 흰색하고 핑크색을 넣었어요. 자,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아예 말고 지금 선형을 선택하고 선형을 선택하고 살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러 번 눌러주면 여러 번 눌러지는 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면서 자, 제가 여기서 짧게 했을 때와 길게 했을 때는 틀려지죠. 이제 빨개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런 부분을 구분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위에서 이렇게 그어주면 여기서 더 빨간색이 또 나오겠죠. 이렇게 이만큼이. 그죠? 자, 이런 부분들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니요 하겠습니다. 자,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는 자, 영역을 선택해서 그라디언트를 넣어보시라고 제가 한번 이런 하늘 큰 걸 한번 해봤어요. 자, 영역 선택해 봅니다. 다시. 자, 얘를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저 같으면 얘 같은 경우를 그냥 얘 다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각형으로. 여기서 클릭. 자, 위쪽으로 클릭. 자, 이쪽에 끝까지 클릭. 밑으로 클릭.
여기서 조금씩 클릭하고 갑니다. 그냥 조금씩 클릭합니다. 이렇게 클릭. 나무 있는데도 그냥 대충 이렇게 클릭하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자, 여기까지 놓고 자, 끝점을 만들면 되겠죠. 여기 그라디언트로 배경색이랑 요 부분만 자, 혼합을 한 것처럼 말하자면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그라디언트를 여기다 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넣어봅니다. 그라디언트 들어가고 자, 여기서 자, 물론 이거 색상 혼합하는 거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요. 근데 지금은 일단 그라디언트 도구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부터 연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저는 이번에는 이 색깔 넣어볼까요? 그냥 자, 얘로 하고 자, 이 색상 필요하면 넣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넣고 자,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에다가 40% 했는데요. 자, 제가 만약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하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자, 다시 올라갔어요. 자, 얘를 선택해 봅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하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들어갔어요. 자, 색상을 제가 또 무지개색 여기 보면 무지개와 투명 종이에 무지개가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얘예요. 그죠? 투명 종이에 무지개. 얘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해놓고 제가 이 선형이네요. 선형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아니면 얘를 다시 올려놓고 첫 번째 선형으로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무지개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자, 아니면 여기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면 무지개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렇게 각각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라디언트 도구, 그라디언트를 하는 방법을 좀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게 제가 작업 내역에서 해제가 돼가지고 지금 그 영역이 해제가 됐어요. 아까 영역 안에다만 해야 되는데 바깥쪽까지 된 거예요. 영역 해제가 돼서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색칠하는 거와 레이어에 대해서 오늘 개념을 잡아봤고요. 아니요. 저장됐나? 아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는데 선생님들 이해 잘 되셨나요? 네. 네. 자, 정혜영 선생님만 이해되셨어요? 네.